범죄의 재구성.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을 짚어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아이들과 관련된 불행한 사건 이젠 좀 그만 보고 싶은데 네네. 오늘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네. 먼저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마음이 되게 아픈 사건인데 옛날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설해마을 영아 살인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입니다. 쿠루조 씨 프랑스인 부부. 네. 예. 전남 여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가정집 냉동고 속에서 생후 2개월 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네. 사실 그 아이가 이미 사망된 지가 꽤나 오래되었고 그 집에는 이러한 어떤 아이의 사망과 더불어 같은 쌍둥이인 그 아이와 그다음에 그의 이제 위에 있는 7세짜리 아이 그리고 그 집에서는 약 5톤 가량의 쓰레기가 나와서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 보도가 나온 뒤에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네네. 텐데요. 시간대별로 사건을 조금 다시 재구성을 좀 해보죠. 네네. 이게 먼저 예. 이 처음 동네 주민의 신고가 동사무소로 네네. 접수된 것이 지난 11월 6일이었죠. 네네네. 그때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서사가 필요한 게 중간에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제일 처음에 11월 6일입니다. 이제 동사무소에 신고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예. 아래층에서 악취가 나고 그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밥을 줬다. 아하.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예.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출동을 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어허.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았고 예. 다시 11월 10일 날 이제 나흘 뒤죠. 나흘 뒤네요. 다시 이제 같은 내용으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니 네. 이때 1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수시에서 나가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에 보면 출동을 할 때 세 사람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사법경찰관리, 네. 그다음에 여수시에서 그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네. 그리고 아동정책 그 보호기관이 같이 나갈 수 있는데 아동보호 전문기관. 예, 전문기관이 네. 갈 수 있는데 예. 일단 저 신고를 받은 여수시가 갔는데 기본적으로 같은 날 A 씨를 면담하고 긴급 지원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다시 방문했지만 이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아동학대 예방 방지 시스템에서 아동학대의 그 발생의 전조를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의 빅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예. 그중에 첫 번째가 아이의 제약 상태 그리고 아이의 예방 그 예방 주사를 접종. 맞았다든가 예, 예. 접종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아이가 학교 다니는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 거예요. 7살짜리 아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가 11월 13일 날 이제 다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여수시가 함께 A 씨를 면담했으나 집 안을 들여다 보여주지 않았는 거예요. 아하. 주거를 보여주지 않고 못 들어오게 하고. 예, 그다음에 예. 딸은 있었는데 이 딸은 자기 딸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등본에 보면 아들만 지금 신고가 되어 있고 7세짜리 그 네. 아이만 신고가 되어 있고 지금 2살짜리 이 딸은 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허. 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의 지인의 딸이다.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또 지나갔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17일 날 이제 우리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에서 11조 2항에 불러서 조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와달라 동사무소로 와달라라고 하고 방문을 약속했지만 그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어허. 그게 이제 17일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월 20일 날 결국 가정 내로 들어가게 되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5톤 정도 되는 쓰레기 더미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어허. 그 과정에서 분명히 아이도 방임이 네. 있었다라는 걸로 해서 이제 11월 20일 날 경찰에 고발하게 되고 그 경찰이 이제 출동해서 집안 내부를 이제 정확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초 신고가 11월 6일이었는데 공권력을 가진 경찰관이 이 현장에 가서 실제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는 그로부터 2주일이나 지난 네네. 11월 20일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네네, 살펴보도록 살펴보고요. 하겠습니다. 경찰에 들어가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5톤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네네. 어떻게 작은 아파트 안에 5톤이라는 쓰레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쌓이고 뭐 아까 저 우리 표디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우리 예. 좀 사진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사실 발디딜 텀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 부모는 일을 나가게 되면 7세와 2세 된 아이는 이 환경 속에서 이제 의식주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참 이 안타까운 위에서 일이죠. 쓰레기 위에서 그냥 살았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계속 쌓이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25일 날 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작업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냉장고에서 아기를 발견을 못 했다면서요? 전 제일 처음에 이거 수색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 나왔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냉장고까지 문을 열어서 싹 다 봤다. 아하. 분명히 그때는 아이가 없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오늘 이제 언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부모가 이러한 어떤 아동조사기관에서 왔을 때 혹시 아이가 사망했는 사실이 발각될까봐 아이를 차량에 부모가 아니라 어머니죠. 어머니, 예,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죄송합니다.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예, 예. 어머니가 그 아이를 차량에 잠시 그 죽은 아이죠. 죽은 아이를 잠시 이제 그 데려다 놓았다가 몰래 숨긴 거네요. 숨기고 다시금 이제 데려다 청소가 끝난 다음에. 그렇죠. 다시 이제 냉장고 속에 냉장고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럼 그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네네. 아기 시신을 숨겼는데 네네. 그럼 시신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신고가 가장 결정적인 어떤 방법이 되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최초에 신고했던 주민이 이 26일 날 이제 그 20일 날 다 25일 날 청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이죠. 네. 그 다음 날 쌍둥이 자매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딸 그 아이 2살 되는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가 하나 더 있었다. 아, 2살짜리가 쌍둥이다. 예. 아하. 그러니까 이제 27일 날 다시 아동 보호 전문 기관에서 예. 경찰서에 연락해서 다시 현장에 오게 되고 예. 그 현장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봤을 때 아이의 시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견된 아기는 남자 아기입니다. 네네. 생후 2개월 된 아기였고요. 시신이었고 살아있는 2살짜리 이 아가는 딸입니다. 그렇죠. 네네. 이란성 쌍둥이라서. 그렇죠. 예, 남매. 예. 예, 남매입니다. 예, 쌍둥이 남매. 네네. 아, 그러니까 참 이 행동을 보면 무척 계획적으로 네네. 그 아기 시신을 숨기고 했는데 집안의 상황을 보면 뭔가 이거 저장 강박 장애, 그렇죠. 흔히 호더 증후군이라고 하죠. 예, 예. 이런 정신 장애가 의심되기도 하고 네네.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25일 날 청소할 때 아기를 숨겼다가 27일 날 경찰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기 엄마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이 엄마는 사실 뭐 경찰 측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 오열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 그때 무서워서 그 아이가 발견되는 게 무서워서 내가 그랬다라고 무서워서 이야기를 그랬다. 하고 있어서 사실 이 어머니의 상황도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고 예. 아이가 왜 사망했는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선은 호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생 신고 가족 관계 등록부죠. 등록부. 여기에는 7살 아이만 지금 예. 등록돼 있어요. 네네. 그런데 현장 가보니까 2살짜리 딸이 있어서 네네. 누구냐 했더니 지인의 딸이다. 예, 예. 그런데 동네 주민들 말로는 아니다. 쌍둥이다. 쌍둥이가 있다는 예, 얘기를 예, 들었다. 예. 이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들 생후 예. 2달 된 아들의 시신이 발견된 이런 상태인데요. 네네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2살과 생후 2개월 된 시신의 아기 쌍둥이 이란 쌍둥이는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이게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그 행복 알림이 그러니까 그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사실 제 머릿속에도 출생하고 난 다음만 생각을 했는 거예요. 출생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아이에게 해야 될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을 하지 않았을 때 네. 우리는 그걸 위기 아동 가정으로 바라보고 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가지 않는다든가 유치원에 가지 않는다든가 접종을 안 예방 한다든가. 접종을 하지 예.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아이에게 주는 기본적인 아동 수당을 받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이건 분명히 원인이 된다라고 네. 해서 그 집을 직접
집중적으로 좀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출생 신고가 아예 안 되어 있었으니까 아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출생 신고가 안 된 부분 요거 다시 또 네네. 이따가 좀 다시 짚어보고, 예. 짚어보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엄마는 아기를 냉장고에 유기를 했을까? 네네. 뭐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국가수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죠. 네네네. 그런데 외력의 흔적이 없다. 네네. 즉 폭행의 흔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사망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죠? 이건 이제 계속 수사의 진행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네. 1차 부검이기 때문에 2차 정밀 이제 부검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뭐 사실 저도 지금 이 상황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심스러운데 예. 지금 상황에서 아마 경찰 쪽에서는 두 가지 혐의를 살펴보고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동에 대한 학대, 지금 2살짜리 아이에 대한 아동의 학대도 있고 분명히 네.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요부조, 그냥 도와주는 일, 먹여주는 일, 입혀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아동학대, 정서적 방임, 육체적 방임이 되니까 예. 아동학대라는 사실과 분명히 아이는 자연살을 할 수도 있었지만 타살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 아이를 일단 냉장고 속에 두었다는 것은 사체 유기가 되니까요. 예. 아동학대와 사체 유기, 그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때 지금 주민등록 신고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면 그 개별 법령상 과태료도 있을 것이고 벌금도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만약에 2차 부검에서 외력이 있었다면 그 외력으로 인한 사망이라면 그 사이에 과연 부모가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서 그냥 아동 학대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네. 이게 아동 치사로 가면 형량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죠. 그 부분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네.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경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처벌과는 또 별개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신적 장애가 좀 의심이 되거든요. 네네. 이 부분도 아마도 정신 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 예상이 되니까 한번 좀 지켜보고요. 네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사실 이 남겨진 아이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7살, 2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아이들이 방임의 어떤 피해도 있지만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트라우마가 자라는 있죠. 트라우마가 심하고 그다음에 그 어린 쌍둥이 남매 아들이 예, 예. 사망하고 냉장고에 있었던 사실도 분명히 보고 알 텐데 7살은 분명히 알 수 있을 분명히 거예요. 알죠. 예. 두 아이들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죠? 사실 우리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에 보면 임시 조치가 가능하고 이 임시 조치는 이제 2개월. 물론 이게 이제 뒤에 아동 보호 사건으로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1년이라든가 더 많은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지만 예. 지금은 2개월 정도의 아동 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 대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정서적 치료, 그냥 정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되고 딸은 아직까지 신고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출생 신고가 네. 지금 주민등록법상에 따라서 출생 신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밟아야 이 아이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못 주잖아요. 존재해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법적인 존재가 좀 확립이 되어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렇죠. 복지와 조치가 가능하니까요. 네네. 자,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 좀 짚어주셨고, 네네.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1월 6일 날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네네. 관계 당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네네. 뭐 또는 지방자치단체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고 이 상태를 네네. 더더군다나 출생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대한민국 행정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첫 번째는 그 부분은 조금 이걸 오면서까지 거의 뭐 한 오늘 하루 왼종일 고민을 했는데 정말 예. 집에서 아이를 놓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그 부모 아니면 어머니 그 식구들이 있다면 우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출생 신고를 하게끔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제 머릿속의 고민이었고 예. 두 번째는 아동 학대 처리 특례법의 법령 규정을 바꾸었어요. 3월 달에 올 2020년 3월 달에 네. 뭐가 문제였는가면 아동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가정에 갔지만 그 가정의 부모가 나 못 들어와. 당신 들어올 권한이 없는 거 아니야. 예. 공무원 왜 들어와? 예. 라고 했을 때 그러한 행동에 대한 효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과 이러한 어떤 공무원과 보호기관이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뿐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해야 뿐만 한다는 안 되잖아요. 예. 아하. 그렇게 만들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만약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면 그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는
들어갔다는 게 있는데 예.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뭐 갔을 때는 전혀 몰랐다 할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아동 학대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면 그렇죠. 사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어머니가 도로지 못하게 한다고 못 들어갔다. 우린 그 내용밖에 모르니까 혹시 그런 걸 어떤 형태로 방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때 분명히 현장 출동을 했을 때 그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하. 조금만 정성스럽게 조금 들여다봤다면 그 안에 5톤이라는 쓰레기가 있었다는 것만 봤다면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네. 그 아이들이 어차피 사망했는 아이는 너무 마음 아프지만 예.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어떤 발견이 조금 늦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점은 여전히 법대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법은 그렇죠. 만들어졌지만 법대로 집행 안 한다는 이야기고 아동 학대에 대해서 대단히 가볍게 여전히 여기고 있다는 거고. 그럼 부모가 뭐 도로지 못하게 하면 그냥 순순히 못 돌아간다는 들어가고. 아니 점. 그리고 예. 그 쓰레기 5톤이라면 이웃집 주민이 그 악취를 느꼈을 정도면 공무원은 악취를 못 느끼나요? 당연히 그렇죠. 느낄 수 있었을 테고 네네.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지금 8889님 문자 주셨는데 출생신고 제도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기가 너무 불쌍하네요. 유유 이렇게 주셨고 많은 분이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네네네.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점. 네네네. 이거 출생신고 제도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부모 그러니까 아이를 놓은 친부모가 친권자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하면 과태료? 예, 과태료고 그 출생신고 안 하면 뭐 그것도 발견되어야 과태료를 받지. 발견돼요, 그렇죠? 예. 그냥 아이 집에 이 아이가 바깥에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과태료라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예. 다만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출생신고를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가 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게 아니 문제다. 임신부터 시작해서 출산 전까지 한 번은 산부인과 등 병원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는 예. 일반적인 어떤 예. 그 인부의 그 일반적인 모습인데 제가 지금까지 복귀를 하면서 왔는 거는 정말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했다면 그러니까 아예 임신을 병원도 안 하고 가고?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아하. 집에서 원래는 집에서 아이 놓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아이를 집에서 놓고 예. 그 아이를 그냥 혼자 길렀다면 우린 그걸 혼자서 어떻게 출산하고 혼자서 예, 길렀다. 어떻게 할까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 그 외국에는 임신 당시부터 알게 되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영국 같은 나라는요. 그 산모 도우미를 정부에서 보내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혈압 체크하고 철분 체크하고 네네. 그래서 필요한 그 처방해주고 예. 그만큼 이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건데 우리는 출생 신고를 안 해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해 네네. 보이고요. 자 그리고요 출생 신고가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그동안 다른 사건도 꽤 있었다면서요. 예, 뭐 예를 들어 2016년 4월에 발생한 광주의 10남매 사건이 있는데 예. 10명의 남매 중에서 4명의 아이들이 신고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아이들이 길게는 18년 동안 신고가 안 돼서 18년 동안 출생 신고가 안 됐어요. 그냥 자르는 그냥 키 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청년인데 예. 18, 18살이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출생 신고가 안 됐는지를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교도 못 가잖아요. 그리고 정규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더더욱 그거 이게 이제 농촌 쪽이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못 느낄 수 있으니까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네요. 예. 그리고 2017년 부산에서도 한 30대 미혼모가 출산한 신생아 2명을 출생 신고하지 않고 아이가 사망한 뒤에 시신을 여러 해 동안 똑같이 어허. 냉장고 속에 보관하다 적발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꽤 있네요. 예. 그다음에 또 그 신원영군 사건. 이 맞습니다. 사건도 상당히 많은 충격을 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2017년 교육당국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 대상자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뭐 아동 학대로 숨진 신원영 군이 이제 좀 우리 사회에 드러나게 됐는데 네. 결국 출생 등록이 안 되는 아이들은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고민을 하고 왔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은 이거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혜택을 생각, 준다. 예, 아하. 그런 생각을 좀 그게 하게 됐습니다. 출생 등록제인가요? 그게 이제 출생 예. 등록제는 다른 건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친부모가 출생 신고를 해야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출생 신고를 병원
네. 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했을 됩니다. 때 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친부모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과연 아이의 생명권,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그 아이에 대한 복지, 행복 추구권의 어떤 문제의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 아이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정말 촘촘한 안전망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그 아이가 출생했을 때 그래서 그걸 누릴 수 이거는 있도록 예, 출생 누릴 수 등록제를 있도록 바꿔야 하는 게 한다. 필요하지 예.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분이 지금 문자 주시는데요. 7821님. 아니 아기 혼자 낳습니까? 그 아버지는 어디 가고 어머니가 혼자 셋 키우다가 이런 참병까지 생기는지 아버지도 찾아서 학대와 유기에 대한 연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이번 사건의 어머니 역시 가족들과 어떤 교류도 없이 뭐 친정이든 뭐 시댁이든 어떤 가족과도 교류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였다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예,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생명은 정말 소중합니다. 어린 생명은 더더욱 소중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형사정책연구원에서도 많은 대안 좀 정말 해주세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 어떻게 안전망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범죄 재구성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